이 똑같은 자료가 있을 텐데 제가 이걸 뭐 삼성 시스템 LSI 자료라고 했지만 우리 자료하고 똑같아요. 지금 파일이 내 거가 그쪽이 안 열려가지고 지금 이걸로 열었는데 그 블랙보드에다 올려놓은 그 자료예요. 거기 좀 오타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지만 꽤 잘 만든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오타만 수정을 하면 되는데 매년 오타를 발견하고 다음에 수정해야지 그 다음에도 수정을 못해서 계속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그림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Q 펑션에 대해 함수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고 그래요. Q 펑션에 대해서 그려놨는데 지난 시간에 한 거 기억나세요?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에 했던 거가 뭘 했는지 한번 제가 말을 해볼게요. 바이너리 PA앱에서 AWGN 채널에서 옵티멀 리시버를 사용해서 디시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에러가 발생할 확률을 구했어요. 그거가 한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은 바이너리 PAM이면 SM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B P of T 플러스 N of T다. 요러한 시그널이 보내진다라는 거죠. 요러한 시그널이 보내지고 received 시그널은 R of T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 N은 AWGN 채널에서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갖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됐었을 때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프로버빌리티 오브 이거 비트 에러인데 프로버빌리티 비트 오브 에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프로버빌리티 비트 오브 에러가 프로버빌리티 오브 비트 에러 플러스 루트 2b를 보냈을 때 그 다음에 프로버빌리티 루트 2b가 보내질 확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S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S1 더하기 프로버빌리티 2 마이너스 루트 2b 프로버빌리티 S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확률이 2분의 1이면 maximum likelihood function에 의한 decision 룰하고 같게 되는 거죠. 그 룰에 의하면 여기서 뭐가 됐냐면 이 확률은 R이 0보다 작으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루트 2b를 보냈는데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R이 0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2b를 보냈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2분의 1 근데 이 확률이 둘이 같이 무엇으로 닿냐면 Q 루트 2 곱하기 2b 오버 n 낫이다 이렇게 닿았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트 에러 레이시라고 말을 해요. 한 비트가 에러가 날 확률이다 라는 거죠. 그쵸? EB 오버 N낫을 우리는 SNR이라고 말을 하는데 SNR은 에너지, 그 다음에 노이즈 베리언스 이렇게 나타내요. SNR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SNR을 에브노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에브노. 이거를 뭐라고 읽느냐면 읽기를 에브노 이렇게 많이 읽어요. 실제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 전문 용어 뭐 국제 무슨 표준화 회의 그다음에 뭐 학술대회 뭐 그런 데 나가도 에브노라고 읽어요. 진짜로. EB over N낫이라고도 읽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에브노라고 읽어요. 그렇죠? 모든 거가 이걸 봤더니 에브노의 함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에브노의 함수이다. 제가 여기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쓸 수가 없구나. Q 루트 2 곱하기 에브노
그림을 그린 거예요. X축이 무엇이냐면 SNR per bit. 그러니까 비트당 SNR, 아까 에브노 값을 dB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좀 크게 그림을 보면 10의 마이너스 5승을 얻기 위해서 약 에브노가 몇 dB 정도 필요할까요? 대략 근거봐야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쭉 근거가지고 밑으로 내려봤더니 약 9dB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승의 비테라 레이스를 얻기 위해서는 에브노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7, 약 7, 6.9 정도 돼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6.9. 그렇죠? 즉, 비테라 레이스를 좌우하는 것은 철저하게 에브노, SNR이 모든 걸 좌우하게 돼 있어요. 디지털 통신에 있어서. 그렇죠? G of T, 펄스의 모양이 삼각형이 되든 사각형이 되든 전혀 중요치 않아요.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펄스의 에너지라는 거가 중요한 것이지 펄스의 모양이 중요치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오로지 성능에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노이즈의 베리언스의 비율, 그것만이 성능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다른 거 좌우하는 게 없어요. 좌우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커브를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비테라 레이스를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에브노는 얼마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래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실력이에요. 그냥. 그리고 디지털 통신은 다 SNR에 의해서 성능이 좌우된다 라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G of T가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Phi of T, 오스노발 펑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G of T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는 없어요. 다만 0에서 T 사이에 존재한다. 그렇게만 존재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요거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컨스텔레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예요. 이렇게 원 디멘셔널하게. 그렇죠? 이거의 평균 비트 에너지는 평균 심볼 에너지하고 같아요. 그렇죠? 평균 비트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평균 비트 에너지 또는 평균 심볼 에너지 얼마일까요? 쉬운데? 나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모르니까 더 대답하기 힘든가? 틀릴까봐? 쉬운 것도 틀릴까봐? 얼마일까요? 에너지 구하는 거. EB. 그쵸? 컨스텔레이션은 처음에 각각의 제곱해서 그 썸한 거에다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나누기 2. 2라는 것은 2분의 1의 확률로 똑같이 온다라는 가정하에. 그쵸? 원래 2분의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probability 마이너스 루트 2b가 보내질 확률이 p고 probability 플러스 루트 2b가 보내질 확률이 1 마이너스 p다. 그러면 두 개의 평균 에너지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 돼요. p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p의 그 루트 2b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얘가 2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 2b 값이 다르다면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평균 에너지가.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2b인 거죠. 그렇죠? 자,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둘 심볼 간의 거리가 얼마예요? 2 루트 2b. 2 루트 2b. 그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제 다른 걸 하나 해 볼게요. 컨스텔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컨스텔레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컨스텔레이션. 이러한 컨스텔레이션을. 그러니까 바이너리 비트가 0이면 플러스 루트 2b phi1t를 보내고 바이너리 비트가 1이면은 플러스 루트 2b phi2t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hi1t가 코사인이고 phi2t가 사인이라고 하면 한 번은 코사인, 한 번은 사인, 그 0, 1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가 phi1t고 phi2t고 그러면 이거였을 때 에러 프로바빌티를 구하여라 라는 거가 문제예요. 아까하고는 아까 조금 전에 구했을 때는 이거예요. 둘 간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2루트 2b였어요. 그쵸? 이거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어떻게 될까요? 요 거리니까. 그쵸. 루트 2, 2b.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였을 때, 이퀄리 프라버블이라는 가정하에, ML 디시전 룰이 옵티멀 디시전 룰이죠. 그쵸? ML 디시전 룰이 옵티멀 디시전 룰이에요. 그러면 옵티멀 디시전 룰에 의해서 판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판별을 하면 되나요? 보면은 여기 플러스 둘 다 플러스예요. 만약에 이거가 S1, S2 if S1이 보내졌다고 한다면 R은 뭐가 될 거냐면 루트 2b 플러스 n이 될 거예요. 그쵸? 하나 나올까요? 두 개 나올까요?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이 두 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R1 R2는 뭐가 될까요? S1이 보내졌다고 한다면 R2는 노이즈만 나오겠죠. 노이즈만. 그쵸? 그 다음에 S2가 보내졌다고 한다면 R1은 N1만 나오고 R2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저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0 루트 2b고 이 값은 루트 2b 제로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디시전을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디시전을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 테스트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FR이 S1하고 이렇게 크면 S1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크면 S2라고 말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테스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만약에 이거를 맵 디시전 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맵 디시전 룰로 한다면 이거는 ML 디시전 룰에 의한 판별이고 맵 디시전 룰로 한다면 여기에다가 프로바빌리티 S1을 곱해줘야 될 거야. 이것보다 크면 S1, S2. 프로바빌리티 S2. 이게 맵 디시전 룰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게 이퀄리 프로바블을 한다면 요거하고 같아지는 거죠. 이퀄리 프로바블일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 likelihood 펑션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두 번째 관건이죠. 구할 수 있죠. 이거를 보면 F, R, S1는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개가 N1, N2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R1에 대한 PDF 곱하기 R2에 대한 PDF 이거 곱하면 돼요. 그쵸? R1에 대한 PDF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 여기 R1의 PDF 어떻게 돼요? R1의 PDF가 뭐예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고 민 값이 얼마예요? 루트 2b고 베리언스는 얼마예요? 2분의 n 낫이고 그쵸? 그 다음에 R2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죠. 민 값이 얼마예요? 0이고 베리언스는 2분의 n 낫이고
그러니까 두 개의 PDF를 곱하면 되겠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내리면 돼요. R1, R2 값을 받은 것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죠? 반면 또 하나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보면 이거 여기에서 봐가지고 만약에 R1이 R2보다 크면 우리는 decide S1 is sent. 여기서 봐가지고 R2가 R1보다 크면 decide S2 is sent. 이것도 똑같은 판별법으로 나타낼 거예요. 요걸 하면은 요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만 있을 때하고 노이즈에다가 이 시그널이 있을 때하고 요거는 분명히 R1이 R2보다 클 거예요. 노이즈 N2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 또 N1이 마이너스적으로 크지 않다라면. 그죠? 자, 얘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루트 2입이고 얘는 2루트 2입이에요. 그쵸? 둘 간의 거리가 얘가 더 멀죠. 그죠? 어떤 게 더 에러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둘 간의 에러가 차이가 있어요. 에러 나는 거가. 어떤 게 더 에러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가까운 게 에러가 많이 날까? 먼 거가 에러가 많이 날까? 그게 질문이에요. 뭐가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가까운 게 에러가 더 많이 나겠죠. 그쵸? 자기 영역이 적어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떨어지면은 S1이라고 말할 거고 더 가깝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에 떨어지면 S2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 거리가 너무 짧잖아요, 여기가.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에러가 더 많이 날 것이다 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가운데를 해가지고 R을 받았는데 R이 0보다 크면 이걸 보냈다라고 말할 거고. 그쵸? 자. 아이고. 제가 그 다음 호목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나가는데 호목 문제가 무엇이냐면 보여라 라는 거예요. 이제 목요일 날 올라갈 건데 금방 같은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2B일 때 이거의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Q 루트 아까 바이너리일 경우에 얼마 나왔죠? 2 곱하기 SNR 나왔죠. 2 곱하기 F로 나왔죠? 얘는 2가 없어져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여라 라고 낼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풀어서 해야 돼요. 네, 약간의 힌트를 줄 건데. 그렇죠? 자, 이 경우는 equally probable일 때, 즉 probability S1과 probability S2가 같다라는 조건에서 나온 거야. 그렇죠? 문제를 다시 한번 내볼게요. 이거는 이제 호목 2번이 될 텐데 뭐냐면 바이너리 PM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바이너리 PM에서 디시전 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옵티멀 디시전 룰을 내린다고 그랬죠. 어떤 측면에서 옵티멀이라고 그랬어요? 에러가 적게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미니마이즈 에러 프로버빌리티 측면에서 옵티멀한 거예요. 그 디시전 룰이 무엇이냐면 맵 디시전 룰이에요. 그렇죠? 맵 디시전 룰은 무엇이냐면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 높은 것이 보냈다고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었던 거죠. 우리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베이스 룰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 룰에 의해서 베이스 포뮬라로 그 확률을 바꾼 다음에 바꾼 거를 보면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likelihood function 곱하기 그 심볼이 보내질 확률. 근데 분모는 모두 그 받은 R에 대한 PDF이기 때문에 걔는 모두 공통이기 때문에 걔는 무시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맵 디시전 룰은 그 확률을 계산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likelihood ratio, likelihood function 곱하기 그 심볼이 보내질 확률, 그 중에서 가장 맥스인 거가 보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는 equally probable일 텐데 만약에 equally probable이 아닌 경우에 S1이 보내질 확률이 P고 S2가 보내질 확률이 1-P인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 감각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더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뭐냐면 FR S M이라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나타내서 이거가 probability SM보다 이것들을 비교하는 거죠. 이것 중에서 맥스를 찾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FR 이것도 S1이 크면은 여기다가 probability S1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probability S2를 곱해주고 이렇게 S1, S2다 이렇게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AWGN일 때를 생각해보면 여기 이거가 가우시안 PDF, 이건 가우시안 PDF, 빈값이 변해 있는 가우시안 PDF 이 확률값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FR, S2, FR, S1, S1, S2 그 다음에 probability S1, probability S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두 확률이 같으면 이것은 1이 되는 거예요. 두 확률이 같다라면. 그렇죠? 확률이 같지 않으면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1, 1. 여기가 0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받았어요. 이게 0.1이에요.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항상 대학원 수업에서 내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0.1을 받았어요. R. 그러니까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이죠. 그렇죠? 0.1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디시전을 내릴까요? 뭘 보냈다라고? 1을 보냈다라고 디시전을 내리겠죠. 그렇죠? 왜? 뭐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equally probable 하다는 가정하에 왜 1이라고 말을 했냐면 저거가 맵 디시전 룰에 의해서 저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게 옵티멀하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이제 내가 문제를 바꿔가지고 2를 보낼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2를 보낼 확률이 10%고 마이너스 2를 보낼 확률이 9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이어리에 대한 정보가 이제 생긴 거죠. 조금 전에는 프라이어리에 대한 정보를 말을 안 했더니 다들 짐작에 0.5, 0.5 같겠지 생각하고 0.1을 보내면 1이라고 말한 거죠. 그렇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해볼게요. 2를 보낼 확률이 0.1%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2를 보낼 확률이 99.9%예요. 그러면 0.1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직 여전히 2를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자기가 말할 수 있을까요?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떨어지게 말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릴라이블한 디시전을 자기가 못 내린 거죠. 그렇죠? 신뢰도가 없어져요. 컨피던스가 없어져요. 컨피던스 레벨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집어넣어가지고 디시전을 내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를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게 S1이고 이게 S2라고 하면 S2를 보낼 확률이 0.1이고 S1을 보낼 확률이 0.9다고 한다라면은 이게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했었을 때 마이너스 1 됐을 때 S1, S2 FR S1, FR S2는 어떻게 될 거냐면 1 over 루트 파이 n no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니까 n not S1이 마이너스 1이니까 R 플러스 1의 제곱 파이 n no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n not R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얘들 없어지고 이거가 이것보다 크면 S1, 이것보다 작으면 S2 이게 9분의 1이었어요. 그쵸? 그쵸?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다가 양쪽에다 로그를 취하면은 요걸 로그 취하기 전에 이거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n not R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n not R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9분의 1 S1, S2 양쪽에다가 내추럴 로그를 취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n not R 제곱 2R 플러스 1 플러스 n not R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9분의 1 S1, S2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n not 마이너스 4R 그 다음에 S1, S2 9분의 1 여기 다 내추럴 로그를 취해야 되죠. 얘도 여기 아니고 여기다 내추럴 로그, 얘를 내추럴 로그. 그래서 뭐라고 취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R이 이것보다 크면 S2, S1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옮기니까.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n not ln 9분의 1인데 4분의 n not ln 9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가 아까 1이었으면 여기가 0이 되어서 0보다 크면 S2, 0보다 작으면 S1이 했는데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스레스홀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4분의 n not 곱하기 ln 9. 그렇죠? 그러니까 디시전 레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R이 이제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이 지점이 뭐가 될 거냐면 4분의 n not ln 9가 될 거야. 이 지점이. 그쵸? 그래가지고 훨씬 더 S2를 디시전 할 영역이 좁아진 거죠. 그 확률만큼. 그쵸?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이렇게 맵 디시전 룰과 ML이 같다라고 하지만 프라이어리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디시전을 해야 되고 맵 디시전 룰을 했었을 때 저렇게 달리 봤었더니 노이즈 베리언스 값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옵티멀 디시전을 해야 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점점 인공지능 막 하는 거가 무엇이냐면 저렇게 프라이어리 정보를 계속해서 러닝해서 알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호목 아까 두 번째 문제가 프라이어리 프로버빌리티가 둘이 달랐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를 맵 디시전 룰과 ML로 해서 비교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반을 알려준 거예요. 반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해라 라고 하죠. 여러분도 혹시 매틀랩 쓸 줄 알아요? 다 어디선가 한 번씩은 써봤죠? 진짜? 네, 매틀랩 숙제를 내려고 하는데 매틀랩 숙제를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를 똑같이 해서 그대로 코딩해서 그 코드를 이해해서 오는 거가 그러니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폭탄을 계속 뒤로 돌려도 언젠가 터져요. 폭탄의 크기는 점점 커질 뿐이에요.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조그만 할 때 지금 터뜨리는 게 나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못한다고 해서 학점에 상관없어요. 다만 필요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그걸로 숙제를 시험에 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그샘플을 줄 테니까 플랫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공학관에 가니까 전산 실습실이 양쪽에 있더라고요. 양쪽에. 아까 거기 갔다 왔거든요. 뭐 이렇게 일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쫙 저기 앉아서 뭔가 하는데 다 게임하고 있더라고. 막 총 쏘고 막. 거기서 매틀랩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매틀랩이 되게 비싼 프로그램인데 우리 학교에서 라이센스를 다 샀어요. 여러분들의 이메일만 있으면 다 깔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비싼 프로그램인데. 근데 그거를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봐라.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숙제로 내겠습니다. 어려운 숙제 아니고 해보는 숙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너리 PAM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게 뭐냐면 바이너리 오소고날한 모듈레이션일 때 그림을 그린 거와 똑같아요. 이때가 Q 루트 2B 오버 N 낫이 나왔고 얘는 Q 루트 2 2B 오버 N 낫이 나왔어요. 자, 내가 퀴즈 Q 펑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일, 이 중에서 어떤 게 바이너리 PAM의 그림일까요? 1, 2 중에서. 1, 2 중에서 어떤 게 X축은 2B 오버 N 낫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바이너리 PAM일까요? 1번 또는 2번. 말하지 마. 이동통신과를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게 바이너리 PM일까요? 1번. 그쵸? 그쵸? 왜냐면 Q 펑션은 디크리징 펑션이에요. Q of X는 X가 크면 클수록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쵸? X축이 제가 저 그림이 dB로 나타낸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dB로. dB로 나타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2B over N 낫을 10 log 10을 취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를 dB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쵸? 이제 1번 문제는 조금 쉬웠어요. 2번 문제. 이것도 쉬워요. 2번 문제. 이게 10의 마이너스 아까 6승을 하는데 얘가 얼마였냐면은 약 10dB 정도라고 이야기할게요. 10dB가 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오소고날 모듈레이션을 했었을 때 여기는 몇 dB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몇 dB일까요? 몇 dB일까요? 그러니까 이 소리잖아요. 보세요. 좀 어널리티컬한 어프로치를 위해서 Q 루트 2 2B over N 낫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루트 2 곱하기 2B over N 낫이 Q의 인버스의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그러니까 2B over N 낫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 Q의 인버스의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기다가 10 로그 10을 취하면 10 로그 10 2B over N 낫은 10 로그 10 2분의 1 Q의 인버스의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요 값이 얼마였냐면 10dB다 라는 거죠. 그쵸? 그쵸? 10의 마이너스 6승을 넣었을 때 요걸 푼 거잖아요. 그때 2B 오브 N 낫이 10dB가 나온 거죠. 그쵸? 이걸 풀면 달라지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어디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응?
2분의 1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여기 해보면은 이거 어떻게 될 거냐면 10 로그 10에 2분의 1 더하기 10 로그 10에 Q의 인버스에 10의 마이너스 6승에 제곱하니까 여기 그냥 20 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요 부분만 없어지겠죠. 요 부분만. 2분의 1이 없으니까. 여기가 1이잖아, 1. 그러니까 여기는 2였고, 2가 여기 2분의 1로 간 거고, 여기는 1이니까 1로 가는 거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10 로그 10에 2분의 1 하면 얼마 나올까요? 10 로그 10에 2. 2만큼 차이 나. 10 로그 10, 2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 그쵸? 10 로그 10, 2가 얼마예요? 10 로그 10, 2. 3dB. 10 로그 10에 2가 3dB래요. 10 로그 10에 2분의 1은 마이너스 3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2분의 1, 뭐 파워가 2분의 1, 해프 파워, 3dB 차이 난다. 그런 거 회로 이론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됐네, 회로 이론. 그죠? 3dB 차이 난다. 그러면 그게 파워가 2분의 1 차이 난다. 라는 소리와 똑같아서 2분의 1이라는 거가 3dB 차이 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0-6승, 저게 얼마가 될 거예요? 3dB. 13dB가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쵸? 얘가 이렇게 벌어져 있지만, 모든 곳에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얘네들의 거리는 다 3dB 차이 날 거예요. 다만 얘가 이쪽에서 넓어 보이고 이쪽에서 좁아 보이는 것은 dB 스케일로 그려가지고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딱 3dB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 때문에. 저기 두 개. Q 펑션에 안에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MRE PAM일 때 한번 구해볼게요. MRE PAM일 때. MRE PAM일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썼어요. 지난번에 SM은 루트 EG over 2 그 다음에 AM이다 라고 쓰고 그 다음 원디멘셔널이기 때문에 루트 EG G of T 코사인 2파이 FCT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송되는 시그널은 SM feed of T고 여기에서 AM을 뭐라고 놨냐면 2M-1-M의 D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M은 1부터 M까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었어요. 처음에 PM 그 초창기에 뵀을 때 MRE PAM을 저렇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S1, S2 점점점 해서 SM이 있는데 이 둘 간의 거리가 얼마만큼 되냐면 2D 곱하기 EG over 2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D 곱하기 2EG다 라고 쓸 수가 있었어요. 어제이센트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즉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의 에브리지, 심볼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n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 여기다가 n분의 1 m은 1부터 n까지 이 n분의 1을 붙는 이유는 뭐죠? 어떤 가정하에 지금 n분의 1을 쓴 거죠? 이퀄리 프라바블이라는 가정하에. 그게 아니면 각각의 확률을 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 m은 얼마겠어요? SM을 제곱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2분의 2G AM 제곱이니까 2M-1-M의 D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1 m제곱 마이너스 1에 d제곱 2g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간 생략했습니다. 그렇죠? 2g가 뭐예요? 여기서 나타난 2g가?
응? 이 G가 뭐죠? 펄스 에너지. 펄스 에너지를 저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이 D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냥 거리 D를 나타내는 일종의 파라미터예요. 그래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MR이 PM일 때 에버리지 그 심볼 에너지는 6분의 1 m제곱 마이너스 1에 d제곱 2g다 라고 쓸 수가 있었고, P 에버리지 값은 무엇이냐면 심볼 듀레이션으로 이걸 나눠주면 되니까 6분의 1 m제곱 마이너스 1 t d제곱 2g예요. 그렇죠? 자, 이제 MRE PM의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심볼 에러 레이트. 즉 SER이라고 하는 거죠. SER을 구하는데, 만약에 assume이라기보다 suppose, 가정하자. suppose SMT가 cent. 항상 SER 구할 때는 어떤 특정 항구가 보내졌다라고 가정하고 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은 무엇이 될까요?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 R은 무엇이 될까요? R이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은 몇 개가 나와요? 일단 하나. 그쵸? PM이 원디멘셔널한 모듈레이션이기 때문에 하나 나올 거예요. 뭐가 나와요? SM 더하기 N.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SM 더하기 N. 저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쵸? 이제 에러가 언제 날까요? 에러가 언제 날까요? SM 번지를 보냈는데 이제 SM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M은 4일 때, 만약에 S2, S1 요거가 S1이라고 한다면 에러는 언제 날까요? R이 무엇보다 크면 또는 무엇보다 작으면 에러가 날까요? 옵티멀 디시전 룰을 썼을 때, 그리고 이퀄리 프로버블일 때. 언제 S1을 보냈는데 R 값이 어디에 있으면 에러가 날까요? 여기에 떨어지면. 그러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probability 에러 S1을 보냈을 때는 언제냐면 무엇하고 하냐면 R이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는 아까 무엇이었냐면 마이너스 3D 루트 2분의 2g였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d 루트 2g over 2였어요. 그쵸? 여기는 얼마냐면 플러스 d 루트 2g over 2였어요. 얘는 얼마냐면 플러스 3d 루트 2g over 2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중간점이 얼마냐면 중간점이 마이너스 2d 루트 2g over 2. 즉 이것을 계산해 보면 d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g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요 점이 요게 중간점이니까. 그래서 R이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S1은 에러가 나가지고 이때의 확률은 무엇이냐면 R이 무엇보다 컸다? 마이너스 d 루트 2eg S1이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 확률 계산하면 돼요. 확률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확률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PDF가 필요하죠? R에 대한 PDF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R의 PDF는 무엇일까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렇죠? 민 값이 얼마예요? S1. 베리언스가 2분의 N.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이 확률 값은 이 면적하고 같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D 루트 2G 오버 2 이렇게 되고 이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무엇이냐면 마이너스 2D 루트 2G 오버 2가 될 거예요. 여기보다 클 확률. 요 면적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요 면적이 되겠다. 이거의 베리언스는 얼마냐면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은 2분의 n 낫. 그쵸? 그러니까 요 면적은 무엇하고 같냐면 제로민으로 해놓고 여기가 0이고 요 간의 거리가 d 루트 2g 오브 2니까 여기를 d 루트 2g 오브 2 해놓고 이 면적하고 같을 거예요. 즉 이거는 가우시안 제로 그 다음에 베리언스 2분의 n 낫인 이러한 PDF의 요 면적이나 민만 옮겨놓은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Q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테일을 구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이 면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Q 루트 2 곱하기 D 그 다음에 2 곱하기 D 제곱 그 다음에 2G over 2 여기 2 n not 해서 이가 없어져 가지고 Q에 D 제곱 2G n not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저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나올 건데 일단 이 값이 뭔지 일단 신경을 끕시다. 이 면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S2를 보냈을 때 에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있어서 어느 때 에러가 날까요? 이때 이제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R이 여기에 떨어져 있으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즉, 요 확률은 무엇하고 하냐면 probability R이 무엇보다 작으냐면은 마이너스 D 루트 2이지 보다 작고 또는 R이 여기보다 큰 거 이거는 R이 여기가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D고 여기가 제로니 D고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는 또 어떻게 구하면 되면 R을 그려놓고 R이 이러한 PDF가 나올 거예요. 여기 민값이 요거하고 같은 거죠. 마이너스 D 루트 2G 오브 2가 되는데 여기에서 0이 나오고 여기에서 요 값 마이너스 2 루트 2G 해서 요 면적이 될 거예요. 안 보이나? 요 면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이 면적은 아까 구했던 면적의 2배가 될 거예요. 2배가. 그쵸? 자, S2를 보냈을 때 그 면적은 S1을 보냈을 때 에라의 2배가 된다. S3는 어떨까요? S3를 보냈을 때 에라 확률은 어떨까요? S2를 보냈을 때 에라 확률과 같을 거예요. S4는 어떨까요? S1을 보냈을 때 에라 확률하고 같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M개를 우리가 보면은 M개를 보면은 왜 떠요? M개를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해갖고 점점점 여기 N번째 S1, S2, S3, SM 보면 S1과 SM일 때 probability of S1과 probability of error SM일 때는 둘이 같을 거고 probability error S2는 S3는 probability of error SM-1하고 같을 거고 그쵸? 그런데 얘는 무엇이 될 거냐면 2배 한 거하고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구하면 돼요. 하나만 구해서 이거를 그 probability of error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probability of error의 이 error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각각이 보내질 확률 이거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무엇하고 하냐면 이게 만약에 n분의 1이라고 한다면 n분의 1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error SM이 될 텐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게 두 개씩 있는 거가 n-1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n-1에 n-1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거 두 개를 더하니까 2 곱하기 probability of error S1 이렇게 하면 되겠죠. n-2요. 아, n-2 그치 n-2 결정적일 때 한마디를 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그렇죠? 그것만 해서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이걸 해서 계산했더니 n분의 2 곱하기 n-1 그 다음에 q 펑션 루트 d 제곱 2g over n not 이렇게 나와요. 자세한 유도 과정은 생략을 할 거예요. 대신 숙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저렇게 됨을 보여라 라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MR이 PAM일 때 심볼 에러 레이트는 여기다 M자를 쓸게요. MR이다 라는 뜻을 하기 위해서 N분의 2의 N-1에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 Q의 루트 D 제곱 2G over N 낫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무엇이라고 했냐면 심볼 에러 에너지 이 에버리지는 6분의 1 M제곱 마이너스 1에 T제곱 2G다 라고 썼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D제곱 2G를 보니까 이거 딱 보여진다 이거죠. 2G는 M제곱 마이너스 1에 6 곱하기 심볼 에버리지 에너지 하고 같아서 PM2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M 2 곱하기 M-1 그 다음에 Q 펑션 그 다음에 M제곱 마이너스 1에 n not 그 다음에 6 곱하기 2의 average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심볼 에너지는 로그 2m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심볼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의 비트를 이 b라고 놓는다면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PME는 심볼 에러 레이트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n 곱하기 2 곱하기 n-1 q 펑션 그 다음에 m 제곱 마이너스 1에 n not 그 다음에 6 곱하기 로그 2m 2b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이거 역시 2b over n not에 이러한 상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g of t가 어떻게 생겼느냐 중요치 않아요. 펄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뭐 코사인, 사인이 어쩌고 저쩌고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성능은 2b over n not이 좌우하고 한 가지 더 무엇이냐면 m이 좌우하는 거죠. m이. 그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크다라는 건 EB가 크다는 것이에요. 에버리지 심볼 에너지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 심볼 간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크다라는 건. 그렇죠?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볼게요. 웹디션 로레이션하고 자, 여기 있다. MR이 PM일 때 그림을 M은 2일 때, 4일 때, 8일 때, 16일 때 아까 에브노에 따라서 DB에 따라서 그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10의 -3승을 얻는데 M은 2일 때는 얼마만 필요한데 M은 4일 때는 더 필요하고 M은 8일 때는 더 필요하고 M은 16일 때 더 필요한 거죠. 그죠? 저거는 에브노를 픽스 시켰을 때 성능을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에브노가 10dB일 때 M은 2를 쓰면 얼마가 얻을 수 있는지, M은 4를 썼을 때 얼마를 얻을 수 있는지. 저도 모르게 앉았어요. 금방. 앉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저도 모르게 앉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브노는 우리가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보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 표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트랜스밋 파워는 법적으로 얼마 이상을 넘을 수 없다. 무선랜 같은 경우 100mW를 넘을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파에 인체에 해도 될 수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P 에버리지 파워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P 에버리지 파워가 정해져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EB 값이 정해져 있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에브노의 그 EB 값이.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었을 때 똑같이 했었을 때 우리가 똑같은 그런 EB 오버 N낫을 했었을 때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M제곱 마이너스 1이 로그 2M보다 훨씬 커요. 로그 2M은 M이 증가할 때마다 로그 스케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로그 2M은 천천히 증가하지만 M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증가해요. 분모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M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더 나빠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쵸? 요 값이 작다라는 건 무슨 뜻하고 똑같냐면 M 사이즈를 크게 했더니 에브노 값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EB 값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첫 값을 작게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서로 간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옆에 있는 심볼 간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그림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 그 그림을 꼭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있다. 자, 이 그림인데 자, MR이 PSK를 보냈을 때 R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R점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세요. S1을 보냈을 때 R1, R2는 SM1 더하기 N1, SM2 더하기 N2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R1, R2를 파란 점으로 찍었어요. 파란 점으로. S2를 보내놓고 받은 R1, R2를 노이즈 때문에 찍힌 거를 저기 빨간 거로 찍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찍은지 알겠죠? R1, R2를 찍은 거예요.
하고 8개를 각각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봐가지고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기 이 그림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4PSK일 때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N1, N2는 똑같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보면 파란 거 하나가 저기 노란 거 집으로 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때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노이즈가 그때 한 1000번 발생시켜서 점을 찍었나? 제 기억으로? 1000번인지 100번인지 각각에 대해서 1000번씩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번 정도 밖으로 나오니까 1000번 중에서 한 번이 나갔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의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똑같은 에너지로 8PSK에다 찍었더니 정말 많이 넘어가요. 서로 간의 경계를. 그쵸? 에너지를 똑같이 한 상태에서. 자, 제가 그랬고 이걸 한 번에 보기 위해서 M은 2일 때, 4일 때, 8일 때, 16일 때. 저거의 특징이 뭐냐면 서클의 레디어스는 모두 같다라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에버리지 파워가 모두 똑같다라는 조건 하에 그림을 그린 거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더 했어요. 32, 64, 128, 256까지 다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색깔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매틀랩에서 256 컬러를 다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막 해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괌은 어떻게 되지? 하고 괌도 찍어봤어요. 에라가 M이 커질수록 어떤 모양으로 R1, R2가 찍히는지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에러가 발생하는 건지, 그 노이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나의 영역에서 밖으로 넘어가는 애들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를.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 해온 방식대로. 그렇죠? 더 있나? 이 정도로. 그렇죠? 이게 이제 MRE PAM에 대한 그 심볼 에러 레이트입니다. 그렇죠? 심볼 에러 레이트하고 비트 에러 레이트는 달라요. 그렇죠? 심볼 에러 레이트는 아까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M은 4일 때를 보면 이 보라색이 조금 더 잘 나오는데 S4가 S3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S2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서 S2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S1으로 갔을 때는 2개의 비트 중에서 1개의 비트만 에러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S2로 가면은 2개의 비트가 다 에러가 났다는 소리예요. 심볼 에러는 똑같이 카운트가 되지만 비트 에러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S1을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S4를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받은 R이 S2의 영역에 있을 확률은 2개의 비트 에러가 날 확률인 거죠. 하지만 S1과 S4에 날 확률은 비트가 하나만 에러가 날 확률인 거죠. 그걸 각각 따로따로 구해야지만이 우리는 비트 에러 레이트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저렇게 먼 곳으로 떨어져 있는 확률은 되게 적으니까 대략적으로 K분의 1만큼 에러가 났다. 대부분 에러가 어제이센트에서 났다라고 한다면 K분의 1 정도 하면 대략적으로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K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K개의 비트, 그러니까 한 심볼이 날 때 K가 로투 M, 로그 2M분의 1 비트가 심볼 에러 곱하기 로그 2M분의 1 하면 그거가 비트 에러 레이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BER 값을 어떻게 하냐면 K분의 PBE는 심볼 에러 레이트를 대략적으로 K분의 1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맞더라 라는 겁니다. 이건 심볼 에러 레이트.
이것은 비트 에러 레이트. 다음 학기에 지금 다음 학기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학기에 다음 학기에 제가 학부 수업을 2개를 하게 됐어요. 하나가 뭐냐면 3학년 1학기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처럼 통신 시스템 1인데 이름이 통신 이론으로 바뀌어가지고 통신 이론을 강의하고 4학년 1학기 과목으로 이동통신공학을 해요. 근데 올 초에 매번 1학기 동안 지난 3년 동안 무크 강좌라고 해가지고 그 3년 전에 제가 녹화를 해본 게 있어요. 무크라고 해서 스튜디오 가서 녹화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그냥 누구든지 그냥 그걸 들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뭘 볼 수 있냐? 여러분들이 그걸 몇 퍼센트 들었는지 매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들었는지. 빨리 진행 안 돼요. 그냥 쭉 들어야지 그게 보여요. 보이고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지난 3년 동안 해봤더니 그 효율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효율성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는 정도가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2달 하다가 말았어요. 학생들도 한두 명 와요. 많이 오면 한 3, 4명 오고 오프라인 하면 저녁에 하니까 저녁에 해서 피자도 사주고 그랬는데 안 와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무크 강좌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할 거예요. 한 번만 해가지고 그 주에 들을 내용을 그 주에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수업 시간이 월요일 아침 9시에요. 9시. 그리고 그 수업을 들으면 내 출석을 이제까지 점수를 준 적이 없는데 점수를 꽤 포션을 두려고 그래요. 점수로. 그게 계획이에요. 폐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이 통신 쪽으로 나중에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통신 쪽 회사에 삼성전자, LG전자에서 통신 쪽으로 자기가 공부를 할 것 같다.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자, 목요일로 봅시다.